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A씨의 남편은 2016년부터 3년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A씨는 직장 동료에게 남편과 헤어질 것, 현재 직장을 관둘 것, 다시는 남편과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요구사항을 모두 지키면 더 이상 부정행위를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서를 받은 이후에 A씨는 다시 직장 동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부인이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직장 동료 여성에게 직장을 관둘 것을 요구하고 각서를 받으면서 이제 문제는 이거군요. 더 이상 부정행위를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소송을 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봤을지 궁금한데요. 자, 재판 과정에서 직장 동료는 A씨 요구사항을 모두 지켰다. A씨의 위자료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이미 A씨의 자력 구제가 이뤄졌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부인이 정신적 위자료 배상 청구권까지 포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봤군요. 그러니까 이런 각서를 받으면서 더 이상 앞으로 지키면 앞으로 문제를 삼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지 내가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직장 동료는 아내 A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하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요구사항을 이행한다고 해서 부인이 기존에 이미 발생한 그러니까 위자료 청구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다만 침해 행위 중지만으로 그러니까 기존의 손해배상이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향후에는 연락을 단절한 점으로 봤을 때 위자료 산정에 반영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의 혼인기간, 부정행위 기간 정도, 아내가 부정행위에 대해서 함께 책임져야 할 남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부정행위의 일방인 직장 동료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점 등,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위자료는 1,000만 원으로 정한다. 자, 이렇게 했군요. 결국에는 기간에 비해서 금액이 조금 적기는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사안을 진행하는 걸 보면은. 그래서 이런 점을 기초해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감액은 좀 했지만, 금액을 좀 적게 산정은 했지만, 이러한 내용이 기존에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진 않다. 이게 지금 판단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기초로 해서 본다면 다음에 이러한 내용의 합의서를 최종적으로 작성하실 때에는 향후에 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 내지는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부분까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김자연 변호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자연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오프닝에 된 내용 들으셨잖아요. 네.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 상간 여부는 아마 이제 직장을 그만두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네. 명시적으로 청구권 포기가 없었기 때문에 위자료가 또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까지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협의원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이제 당사자분들이 합의서를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변호사한테 이 합의서로 이렇게 작성하면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 맞아요. 비용도 얼마 되지 않는데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그런 걸 조금 교훈 삼아서 어떤 서면을 작성하실 때,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반드시 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같이 마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네요. 자, 오늘 김자연 변호사님 또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요.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제 나이 70, 지금 제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늦게 무슨 결혼인가 싶고 아이들의 반대도 있어 혼인신고는 못했지만 사실 부부로 살고 있죠. 마지막까지 제 곁을 지켜줄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원래 그 사람은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우연히 몇 년 전 모임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혼자 아들을 키우고 산다는 얘기를 듣고 못다 이룬 인연을 이루고 싶어 살림을 합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녀의 아들이 제 친아들이 아닌가 할 정도로 저랑 똑같습니다. 절대 아니라고 해서 더는 말을 꺼내지 못했지만 아무리 봐도 제 아들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 자식들은 집에 올 때마다 집사람에게 보내는 눈초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사사건건 제 재산에 관심을 가지고 혹시나 제가 집사람에게 뭘 주진 않을지 걱정하는 눈치입니다. 사실 자식들은 모두 자리를 잡았으니 남은 재산 중 지금 사는 집 한 채 정도는 그동안 저를 보살펴준 집사람에게 주고 싶습니다. 혹시 그 아들이 제 친아들이면 남은 재산을 전부 상속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나마 딸은 결혼해서 살아서 그런지 저를 보살펴주는 집사람의 고생과 제 마음을 좀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으로 유언을 했을 때 제 유언이 잘 지켜지도록 할 방법이 있을까요? 네, 사실혼 배우자와 지금 살고 계시고 양쪽 모두 자녀가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우리 사회자분은 유언을 통해서 상속 문제를 좀 정리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걱정은 이제 이게 잘 지켜질까 네. 그거가 핵심이신 것 같군요. 사례자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자식들의 이해관계가 배치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러한 유언을 하더라도 지켜지기 어려울 것 같은 사안입니다. 이렇게 법정 상속 지분대로 상속할 게 아니라 특정 상속인한테 상속을 더하거나 아니면 상속인이 아닌 사람한테 상속을 하고 싶을 경우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유언인데 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상속인들이 반대를 하겠죠. 그러게요. 그렇게 되면 유언을 하더라도 이제 집행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내용의 유언을 하고 그 유언이 잘 이행되도록 하는 제도가 유언 집행자 제도입니다. 네. 네. 지금 이게 이제 유언 집행자를 네. 정하는 것도 유언으로 할 수 있나요? 네, 유언 집행자를 정하는 것도 유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법적으로 네. 좀 정해져 있는데 이제 뭐 인지나 친생 부인 같은 가족 관계에 관한 사항이나 아니면 네. 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유언 집행자를 지정하는 사안도 다 유언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우리 김자연 변호사님 말씀하신 유언 집행자 좀 그 청취자분들 듣기에는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이제 피상속인이 사망을 했을 때 상속인들을 쭉 불러 모아놓고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라면서 유언장을 공개하고 또 금고도 개방하고 네. 이렇게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근데 이게 실제로는 상속인을 모아놓고 유언장을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데 유언 집행자가 이제 나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임의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고요. 아무튼 이 사람을 바로 유언 집행자라고 합니다. 네. 보통 어떤 분들이 됩니까? 유언 집행자는 일반적으로는 그 자격에는 제한이 거의 없기 때문에 파산 선고를 받지 않거나 아니면 제한 능력자만 아니면 네. 누구든 유언 집행자가 될 수는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이제 유언이 잘 지켜지지 않을 유언 내용이 있다면 이제 유언하시는 분께서는 제3자나 아니면 변호사한테 유언 집행자를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사연 같은 경우에 이제 상속인이 유언 집행자가 되거나 또는 유언 집행자가 없으면 지금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증여나 지금 혼외자 인지 문제도 조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가 좀 어려울 수 있나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사실혼 배우자한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상속인은 쉽게 말해서 자신의 가족관계 증명서상 배우자와 자녀들이 1차적으로 해당을 하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시고요. 이혼 절차에서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 분할과 위자료도 다 인정이 돼서 법률상 배우자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 네. 상속에서는 전혀 다르고요. 유족연금을 제외하고는 거의 상속권이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상속권이 없는 사실혼 배우자한테 상속을 한다. 아니면 혼외자를 인지해서 상속인이 추가가 된다라는 걸 이제 상속인들이 알게 된다면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네. 그래서 상속인들이 그와 같은 내용의 유언장을 보게 된다면 유언장 집행을 아예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사실혼 배우자나 혼외자가 유언장의 존재 사실을 아예 모르고 지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꼭 유언 집행자 지정이 필요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근데 김 변호사님, 이렇게 유언으로 유언 집행자를 선임을 했는데 상속인들이 막 이걸 해임하거나 막 이렇게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네, 상속인들이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 유언집행자가 유언으로 정해진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을 때 해임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근데 그 사유가 경미한 하자거나 아니면 상속인과 의견을 달리한다, 갈등을 초래한다라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네. 판례가 있을까요? 네. 판례로는 일부 상속인한테만 이제 유언집행자가 유리하게 편파적인 집행을 해서 공정한 유언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임 청구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자,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변호사님. 사실혼 배우자의 아들이 지금 친자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 유전자 검사는 안 해보신 것 같은데, 만약 친자라면, 친자를 위해서 뭔가 유언을 해놓거나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생존에 계실 때 미리 인지를 하면 좋겠지만 아마 자녀들의 실망이나 반발이 우려돼서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시고요. 이때는 유언으로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유언으로. 네. 네. 그래서 미리 유전자 검사를 하시고 생전에는 비밀로 유지를 하시다가 유언으로 인지를 하게 하고 이때도 유언 집행자를 정해서 인지를 하고 혼외자가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네. 오늘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었는데요. 네. 우리 김자연 변호사님 잘 답변해 주셨는데, 자,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사실혼 배우자와 혼외자에 대해서 지금 다 전부 상속하고 싶다, 막 이런 지금 내용이 있어서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봅니다. 자, 과도한 상속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상속인들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올까요? 네, 상속인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로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자신의 법정 상속 지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좀 중요한 것이 언제까지 청구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제 법상으로는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지만 좀 안전하게 이제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년 내에 하시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네, 오늘 김자연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